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건데,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번에 이제 AACR에서 이제 주요하게 이제 발표했던 그 CTP 7위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어떤 의미를 좀 지닐 수가 있는지, 요것이 과연 이번에 전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된 거예요. 요것이 향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드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셀트리온이 오늘, 자사주를 또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자사주. 향후 셀트리온이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향후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제 6천억이 넘는 자사주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뭐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앞으로 셀트리온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지금 현재 주가 왜 이렇게 안 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짚어 드릴 테니까 오늘도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이 이번에 AACR에서 발표한 내용, 그거 한번 짚어볼게요. 자, 셀트리온 미국 AACR에서 다중 항체 신약 CTP7이 전임상 성과를 공개를 했다. 차세대 항암제 시장 공략 시동,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정상세포 활성화를 감소시켰고, 효능 높이고 독성은 최소화했다. 비교 물질 대비해서 180배 우수 안정성을 보였다. 그리고 베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 가능성도 확인했다. 그리고 연내 IND 제출 목표로 해서 임상 진입이 준비되고 있고, 차세대 항암 시장을 공략을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설명을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항암제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이 HER2는 무엇인지, 그리고 T세포는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 암세포가 이렇게 딱 있으면요, 그 HER2라는 이 물질이 표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표면에 막 있는데요. 이 HER2 같은 경우는 이 암세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의 그 박 같은 거예요. 돕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HER2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몸의 면역 세포 중에 이 T세포라는 게 있어요. T세포. T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얘네들은 이제 누구냐면 이 경찰 같은 애들이에요. 경찰. 그러니까 이상한 이 세포라든지 바이러스들을 발견을 하면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 단백질이 이렇게 있어요. 단백질이 Y자로 보통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쪽은 암세포의 이 HER2를 잡고 있고, 다른 한쪽은 T세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암세포랑 T세포를 서로 가까이 붙여 놓으면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 T세포는 이 범인, 이 암세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사실 그 암세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장을 잘하거든요. 위장을 잘하고 특히나 이런 이 HER2 같은 이런 특수 염료, 이런 것들로 위장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이 T세포가 그 암세포를 찾는데 굉장히 좀 커다란 어려움을 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셀트리온의 약물이 암세포의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달라붙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T세포를 끌어당겨 갖고 치료를 하는 그런 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셀트리온의 CTP
7이 이거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T세포가 그 암세포를 발견하고 공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다중항체 기반 항암신약 CTP7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는 되도록 안 건드리면서 그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공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요게 이제 설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이번 발표에 따르면 CTP7가 이 HER2 면역세포 표면 단백질 CD3 동시에 목표로 삼아갖고 T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를 공격하면서도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은 최소화되도록 설계를 했다. 특히 CTP7는 HER 고발현 종양 모델에서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높은 종양 억제 효과를 나타냈고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은 낮기 때문에 전임상 단계에서 이런 안정성과 유효성을 모두 긍정적인 결과 이거를 도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동물 실험, 시험관 실험 여기서 이제 일관되게 이 효능을 유지를 했고 영장류 독성 시험에서 비교 물질 대비해서 180배 우수한 안정성을 보였다라는 것이 이번 임상의 어떤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좀 독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동일 기전 그 치료제 중 가장 우수한 치료 지수를 나타냈고 베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걸 토대로 해갖고 셀트리온은 그 FDA IND 승인을 시작으로 해갖고 앞으로 지금 이 ADC 쪽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개발을 이어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셀트리온의 이제 앞으로 뭐 진펜트라를 능가하는 이런 치료제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정복을 못한 게 뭡니까? 암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99%가 아니고 100%가 아직 정복이 안 됐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인류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거기에 따라 갖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전임상 단계가 끝나면 기술 수출도 가능하거든요. 요 디자인을 셀트리온이 요걸 갖다가 기술 수출을 뭐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해갖고 아마도 셀트리온 더 큰 거를 보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AB 프로 바이오라는 그 또 회사랑 또 계약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발표가 된 거예요, 사실. 그런 임상적 의의가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이제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뭐 이 취득 예정 주식은 63만 주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정 금액은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취득 예상 기간 이래봐야 뭐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돼요. 뭐 맨날 똑같은 주주 안정, 주주 가치 제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똑같습니다.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해갖고 똑같고요. 그럼 우리가 이 셀트리온이 과연 이 자사주로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사주를 미친 듯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셀트리온 과연 어떤 것들을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일단 셀트리온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 6천억 하면서 거의 한 7천억 정도의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하는데 앞으로 이 자사주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하게 될 것인가? 단순히 이걸 갖다가 묵히고 썩히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시점이 되고 타이밍이 되면 이 자사주를 활용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예상하는 자사주 활용 카드는
아마도 이제 M&A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분야에 있어 갖고 이 유망 기업들, 항암제가 될 수가 있고 여러 이제 기업들이 또 기술 기업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유망한 기업들. 최근에 이제 ADC 관련해 갖고 또 유망한 기업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얘네들을 인수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지급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자사주를 현금 대신에 사용함으로써 이 셀트리온의 유동성 보존이 가능한 부분. 이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유동성 유출이 아니고 유동성을 보존을 하면서 이렇게 기업을 인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베스트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이 신약 파이프라인이 풍부한 이런 이제 중소 제약 바이오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이런 자사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런 좀 효율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뭐 나와줄 가능성도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왔을 때의 가정입니다. 일단 1분기는 우리가 지금 1분기 실적이 지금 현재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올 거라고 지금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올해는 그래도 이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금 기존의 어떤 그 소각 중심의 주주 환원 정책에서 더 나아가서 일부 자사주에 대한 매각 수익을 추가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시나리오. 그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개선돼 갖고 이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일부 자사주를 고가에 매각을 하고 그 수익을 특별 배당으로써 이거는 정말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특별 배당으로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 요것도 나중에 채택을 할 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또 하나가 세 번째가 글로벌 제약사.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진출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조금 더 크게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이런 전략적 제휴, 그리고 라이센싱 협상, 계약할 때 이런 협상의 카드로서 또 자사주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지급 대신에 이렇게 이제 자사주의 일부를 협상의 카드로서 제공을 하고 이 파트너사가 이 셀트리온의 어떤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형태. 요거는 실질적으로 단순 거래 관계를 넘어갔고 이런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계약 조건 역시도 충분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굉장히 좀 유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참치형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지금 현재 뭐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 소각을 한다고 해서 딱히 오르는 효과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한 세 가지 정도 중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 가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가 부양이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아까 전에 뭐 얘기를 안 한 거긴 한데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이번에 그 CTP 7위를 시도를 한 것이 로슈가 이제 과거에 이제 포기했던 부분을 또 이 항암 심약으로서 도전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로슈가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실패한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HER 이 표적 이중 항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정상 세포에도 이제 발현되기 때문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를 잡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에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초기 임상에서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로슈는 포기를 한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셀트리온이랑 AB 프로바이오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 한들 뭐 셀트리온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겠죠. 안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한 가지입니다. 자,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누가? 기관들은 외국인들. 1분기 실적. 5월 9일 날 발표될 1분기 실적. 그래서 예상치보다 조금만 더 나와줘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셀트리온 1분기 실적은 다들 뭐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수급으로서 지금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미 선제적으로 1분기가 안 좋을 거라는 것은 지금 수급으로 이미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 이제 고무적인 거는 이제 사모펀드가 지금 구간에서 매입을 시작을 했다. 아마도 오늘 이 CTP 7위에 대한 좋은 데이터 발표 이런 것들이 약간은 이런 투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매도를 치는 거는 1분기 실적 쇼크가 나올 거라는 것을 미리 얘네들이 예상을 치고 이렇게 매도를 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약간 이제 실적 추정에 있어 갖고 좀 괴리가 있었기는 하지만 1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진펜트라의 어떤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지출이 좀 있었다 보니까 요걸로 인해 갖고 좀 영향을 더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관세 대응을 위한 그런 일회성 이슈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분기 때부터는 살아날 거라고 보고 1분기가 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조금 더 좀 호흡을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죠? 호흡을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막 V자 반등으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점은 잡아주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략적으로 다들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그 자사주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들 평단들이 한 18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18만 원대. 결국에는 이 18만 원대를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 줘야 되고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와 줘야 됩니다. 뭐가 동반이 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요런 부분들이 향후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구간은 저가이긴 하지만 지금 기회비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긴 하고요. 아마도 이제 보유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냥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반등세를 한번 일단 먼저 노려보시고 오늘 요번에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올해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요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 요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가 있다. 요 돌파 시점이 언제쯤 나와 줄 것이냐? 저는 그래도 5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세를 내어주기 시작할 것이고 돌파 시점은 글쎄요 2월 달에 정말 2분기 때 실적이 정말 미친 듯이 잘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요게 이제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또 이게 또 우리가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주식시장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뜻하지 않는 호재가 나갔고 이런 식의 흐름을 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좀 희망을 갖고 셀트리온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참치형 텔레그램에 좀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영상 설명란에 댓글 타시고 링크 타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